주령 원년 봄 정월이었다. 주안공이 조에서 모든 신하로부터 신년 축하를 받고 관중에게 묻는다. 과인은 중부의 가르침을 받아 국정을 쇄신하고 군사와 군량도 충족해서 백성이 다 예의를 알게 되었은즉 장차 맹세를 세우고 천하 패권을 잡고자 하오. 장차 어떻게 하면 좋겠소? 관중이 대답한다. 아직도 모든 제후 중에 우리 제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많습니다. 남쪽엔 조나라가 있고 서쪽엔 진나라와 진나라가 있어 각기 영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사이신 주왕을 높이 받들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천하 패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왕실이 비록 세약하나 천하의 주임임에 틀림없습니다. 동쪽 낙양으로 천도한 이래 모든 제후는 천자께에 가서 조례하지 않고 박모를 바치지 않고 더구나 정나라 정백은 활로 주안왕의 어깨를 쏘았으며 또 다섯 나라는 주장왕의 어명을 거역하고 마침내 모든 나라로 하여금 신자로서 군부도 알아보지 못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초나라 웅통은 자기를 전자라 하고 스스로 왕이라 자칭하기까지 이르렀고 송나라와 정나라는 임금 죽이는 것을 밥 먹듯 하건만 아무도 그들을 토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장왕께서 붕어하신 지 오래지 않고 그대의 신앙이 즉위하셨습니다. 또 송나라는 근자의 남궁 장만의 난을 당하고 결국 적신을 잡아 죽이긴 했지만 아직 송나라라는 군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를 당하였은즉 주공은 속히 사자를 주나라로 보내 조례하시고 선자의 뜻으로 모든 제후를 모은 뒤 우선 송나라 임금부터 정해 주십시오. 송나라 군우가 정해지거든 주공께선 천자를 받들고 모든 제후를 명령하되 하늘은 주왕실을 높이고 밖으론 사방 오랑캐를 물리치고 모든 나라 중에서 약한 나라로부터 도우고 무법 횡포한 자를 누르고 복종 않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모든 제후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합시오. 그러면 천하제후가 우리 제나라에게 사심이 없음을 알고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만이 병차를 움직이지 않고서도 천하 패권을 잡는 길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제완궁은 크게 기뻐했다. 즉시 제나라 사자는 낙양에 가서 주리함께 조례했다. 우리 주공께서는 이번에 왕명을 받들어 모든 제후를 회합하고 우선 송나라 군위부터 정해줄 생각입니다. 주량이 혼연히 허락한다. 제나라 백구가 왕실을 잊지 않고 이렇듯 사자를 보냈으니 짐은 크게 기쁘도다. 오직 백구만이 사상의 모든 제후를 좌우할 수 있은즉 짐에게 무슨 걱정이 있으리요. 제나라 사자는 제나라로 돌아가서 제완공에게 주리왕의 말을 전했다. 이에 제완공은 왕명으로서 송, 노, 진, 채, 위, 정, 조, 주 등 모든 나라에 사자를 보내 3월 초하룻날 북행 땅에 모이도록 보고했다. 제완공이 관중에게 묻는다. 이번 모든 나라 제후의 회합에 얼마나 병차를 거느리고 가면 좋겠소? 관중이 귀색을 변치 않고 대답한다. 군우께서 왕명을 받고 모든 제후 앞에 임하는 것인데 왜 병차를 거느리고 가시려 합니까? 청컨대 예복을 갖추고 회에 갑시오. 제완공이 머리를 끄덕이면서 대답한다. 좋은 말이오. 예,
그때 제왕공은 군사를 보내 북행 땅에다 높이 3장이나 되는 삼중단을 쌓게 하고 왼편에 종을 걸고 바른편엔 북을 두고 맨 위에다 천자의 빈자리를 만들고 곁에는 반점을 베풀고 옷과 비단과 모든 기구를 갖추도록 했고 그리고 제후가 유숙하도록 여러 곳에다 관사를 예배하는데 경치 좋은 곳을 골라 격식에 맞도록 지었다. 어느덧 약속한 기일이 가까워지자 먼저 송항공, 어설이 와서 제왕공을 만나보고는 자기 군의를 결정해주기 위해 이런 모임을 베풀어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말했다. 이튿날은 진선공, 조구와 주나라 주자그 두 군우가 잇따라 당도했다. 제후 헌무도 지난날 초나라에 붙들려 가서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온 원한이 있기 때문에 또한 회합에 달려왔다. 북행 땅에 모인 내 나라 군우는 제 나라 병차가 한 대도 없는 걸 보고서는 서로 차탄했다. 제후는 오로지 지성으로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이렇듯 한결같군요. 그들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거느리고 온 장병들에게 병차를 몰고 20리 밖에 물러가 있도록 했다. 이때는 2월 달도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제왕공이 초조히 관중에게 상의한다. 암만 기다려도 제후가 더 모이지 않을 모양이요. 다시 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소? 관중이 대답한다. 옛말에 세 사람이면 무리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내 나라가 온 것만 해도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 만일 주공 말씀대로 기일을 다음 날로 변경하면 이는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모든 제후가 오지 않으면 이는 그들이 왕명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제후가 모였는데 신용을 잃거나 또는 왕명을 욕되이 하고야 어찌 앞으로 패권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제왕공이 다시 묻는다. 이참에 동맹을 할 것인지 또는 회만하고 말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관중이 서슴지 않고 아랜다. 아직 인심이 하나로 단결하지 못했지만 회를 열어서 서로의 마음이 흩어지지만 않으면 저절로 동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좋도다. 중부의 말씀이요. 주왕공은 연신 머리를 끄덕였다. 3월 초하룻 날 이른 아침 제, 송, 진, 채, 주 5나라 제후는 함께 단 아래로 모여 상견례를 했다. 주왕공이 두 손을 끼고 제후들에게 고한다. 오늘날은 왕정이 오랫도록 패해서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실정이요. 과인이 이번에 천자의 명을 받들어 여러 제공을 청한 것은 장차 주왕실을 돕기 위함이요. 앞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일을 하려면 오늘 반드시 한 사람을 추대해서 모든 일을 주장케 해야만 권한도 소속될 것이며 따라서 정령도 청하에 펼 수 있소. 이 말을 듣고서 내 나라 제후가 서로 분분히 상의한다. 그들은 한 사람을 추대하는 데엔 별 반대가 없었다. 그러나 난처한 문제가 있었다. 송나라는 벼슬이 상공에 높이 있고 제나라는 지체가 군 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벼슬의 차례로 따지면 제한공을
추대할 순 없었다. 그렇다 해서 송나라를 추대하자니 이번엔 소공이 새로 군의를 인정받는 것도 오로지 제왕공의 힘으로 이루어진 바라. 그러므로 둘 중에 누구를 추대하느냐는 실로 곤란한 문제였다. 진성공 저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한다. 이번에 전자께서 제후를 규합하라는 뜻을 제후에게 부탁하셨소. 그러니 누가 감히 제후를 대신해서 설 수 있으리요. 마땅히 제후를 추대해서 맹회를 주장하게 합시다. 모든 제후가 응낙한다. 제후가 아니면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요. 진우의 말씀이 옳소. 예, 제왕공은 거듭 사양한 뒤 단위에 올라가서 맹주가 되었다. 그 다음 자리에 성공이 서고, 그 다음 자리에는 진우가 서고, 그 다음 자리에 채우가 서고, 그 다음 자리엔 주자가 섰다. 이렇듯 차례가 정해지자 종을 울리고 북을 치고 먼저 천자의 빈 자리를 향해 행례를 하고 다시 다섯 나라 제후끼리 교배하고 서로 형제의 정을 폈다. 이에 종선 추가 함을 열고 간을 내어 꿇어 앉아 읽는다. 모년 모월 모일에 제소백 송호설 진저구 최엄무 주국은 천자의 명을 받자와 북행 땅에 모여 함께 왕실을 돕고 약한 자를 원조하기로 맹세하노라. 만일 맹약을 어기는 자 있으면 열국은 함께 그를 징벌하리라. 이에 다섯 제후는 읍하고 명을 받았다. 논어에 보면 제완공이 9번이나 제후를 규합한 데 대해 칭찬한 것이 있다. 이 북행 땅에서의 회가 그 첫 번째 규합이었다. 여몽이 시로서 이 일을 찬양한 것이 있다. 예복을 갖추고 다섯 나라 임금이 모였으니 제나라 사업이 크게 빛나도다. 이 큰 뜻을 품은 사람은 그 누구인지 다만 높이 추대된 그 한 사람이라. 다섯 제후는 서로 술잔을 들어 혼수했다. 관중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말한다. 노, 위, 정, 조나라가 왕명을 어기고 이 맹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왕명을 어긴 그들을 토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제완공이 즉시 손을 들어 내 나라 군우에게 청한다. 과인의 나라는 병차가 충분치 못하오. 모든 군우는 함께 거사하사이다. 진, 채, 주, 세 나라 군우가 일제히 대답한다. 서로 힘을 다해 따르리이다. 그러나 송안공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날 밤이었다. 송안공은 관사로 돌아가서 대부 대숙패와 상의했다. 오늘 보니 제후가 망령되어 스스로 자기를 높여 벼슬의 차례를 무시하고서 이번 회의 주장이 됐다. 어찌 아니 꼽지 않으리요. 그뿐 아니라 여러 나라 군사를 이용하려고까지 하니 장차 우리나라는 제후의 명령만 복종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겠구나. 대숙피가 아는다. 그러나 천하 제후 중에서 이번에 안온 나라만도 반이나 됩니다. 아직 제 나라는 세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나라와 정나라를 정복하면 제 나라는 폐업을 성취하게 됩니다. 제 나라의 성공은 우리 송나라의 복일 수 없습니다. 이번에 내 나라가 제 나라에 모였으나 그중 제일 큰 우리 송나라가 복종하지 않고 노나라가 또한 그들에게 항거하면 새 나라도 자연 해체되고 맙니다. 장차 우리가 오늘날 이곳에 온 목적은 왕명을 받들어 주공의 군의를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회의에 참석해서
목적을 달성한 바에야 다시 무엇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돌아가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송환공은 연신 머리를 끄덕였다. 드디어 송환공과 대숙피는 인사도 없이 이른 새벽 수레를 타고서 송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지환공은 송환공이 대회를 배반하고 달아났다는 보고를 듣고서는 대로했다. 속히 가서 그놈을 잡아오너라. 추상같이 중손추에게 분부한다. 곁에서 관중이 말린다. 지금 추격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감히 왕군의 명목으로서 쳐야만 대의가 섭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이보다 더 급하단 말이냐? 관중이 차근차근 아랜다. 송나라는 멀고 노나라는 가까이 있으며 또한 왕실과 종맹간이니 먼저 노나라를 굽히지 못하면 어찌 송나라를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환공이 묻는다. 노나라를 치려면 어느 길을 취하면 좋겠습니까? 관중이 대답한다. 제의 동북 쪽에 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노나라를 섬기는 나라로서 노나라 속국입니다. 그 나라는 원래 약하고 적어서 다만 내 성바지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병으로서 치면 수는 왕의 명령을 받은 우리 앞에 곧 항복할 것입니다. 수가 항복하면 노는 반드시 송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사자를 노나라로 보내 이번에 회에 안 온 것을 꾸짖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사람을 보내 노부인 문강에게 편지합시오. 원래 노부인 문강은 그 아들인 노와 자기 친정인 우리나라가 서로 친하기를 바라는 바 극력 주선할 것입니다. 노가 안으론 모부인의 성화를 받고 바깥으로 온 우리 군사의 위세에 당황하게 만들면 반드시 동맹하기를 자원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노나라를 용서하고 다시 군사를 송나라로 옮기고 주공께서 왕신으로서 임하시면 이것이 바로 파죽지세입니다. 중부의 말이 옳소. 하고 제왕공은 머리를 끄덕였다. 북행 땅에서 회가 끝나는 즉시 제왕공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는 수성에 가서 한번 북을 울리고 단번에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제군은 제수에 가서 주둔했다. 사세가 이쯤 되고 보니 노장공은 겁이 났다. 모든 신하를 모으고 계획을 물었다. 공자 경부가 아랜다. 제나라 군사는 2번이나 우리나라에 왔지만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원컨대 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그들을 무찌르겠습니다. 반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외친다. 그건 안 될 말이오. 노장공이 보니 바로 시백이었다. 이에 노장공이 묻는다. 그대에겐 무슨 계책이 있소? 시백이 아랜다. 신은 항상 말하였습니다. 관중은 천하 기재라. 이제 그가 제나라 정사를 보살피는 한 반드시 그 군사에겐 절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과 싸우는 것이 이롭지 못하다는 것이 첫째요. 폭행 땅 회에서 그들은 왕명을 받들어 왕을 높이는 것으로 명목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우리 노나라가 왕명을 어기고 참석하지 않는 것을 꾸짖는 것이니 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과 싸우는 것이 이롭지 못하다는 둘째 이유입니다. 또 제나라 공자를 죽인 것도 주공의 공이며 왕이가 제나라로 출가하는데도
주공께서 수고한 바 크거늘 이제 그들에 대한 지난날의 공로를 버리고 앞으로 그들과 원수를 맺기 위해 싸운다는 것이 그 이롭지 못한 셋째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장차 세워야 할 계책은 제나라와 강화를 맺고 동맹을 청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서도 제군을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조계가 찬동한다. 신도 시백의 의견과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논하는데 밖에서 시신이 들어와 제후의 서신이 왔습니다. 하고 아랜다. 노장공이 뜯어보니 그 서신에 하였으되 과인과 군우가 함께 주왕치를 섬겼으니 정으로 말하자면 형제나 다름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군께선 서로 통원한 말하자면 적당치간입니다. 이번 북행 땅 회에 군우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과인은 감히 그 까닭을 묻노이다. 만일 군우가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다면 히라. 이는 막비운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노장공의 어머니 문강은 이미 제왕공의 서신을 받은 뒤였다. 그래서 문강이 또한 노장공을 불러 분부한다. 제나라와 우리 노나라는 서로 혼인해온 사이다. 우리가 그들의 뜻을 어겼건만 도리어 저편에선 우호를 청해왔다. 이러고야 어찌 세의를 지킬 수 있으리요. 노장공은 모부인의 말에 허리를 굽신거렸다. 이에 시백으로 하여금 제완공에게 보내는 답서를 쓰게 했다. 그 내용은 하였으되 과인이 원래 병이 있어 이번 북행 땅 회에 가고는 싶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군우께서 대의로서 꾸짖으니 과인인들 어찌 자기 허물을 모르리요. 그러나 성하에서 항복하는 것은 과인의 실로 부끄러워하는 바라. 그러니 군우가 군사를 거느리고 제나라 경계까지 일단 물러가시면 과인은 감히 옥백을 바치지는 못하나 분부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제왕공은 노나라에서 온 답서를 읽고는 크게 기뻐했다. 제왕공은 곧 군사를 거느리고 제나라 갓땅까지 물러갔다. 이에 노장공은 친히 가서 제왕공을 만나보지 않을 수 없었다. 노장공이 모든 신하에게 묻는다. 이번은 누가 과인을 위해서 따라갈 테뇨? 장군 조말이 앞으로 나가서 청한다. 신이 상감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노장공이 묻는다. 그대는 3번이나 제나라 군사에게 패한 사람이다. 제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웃으면 어찌할 테뇨? 조말이 의연히 대답한다. 3번 패한 것이 부끄러워서 가는 것입니다. 이번 가서 일조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가서 어떻게 설치하려느뇨? 주공은 제후를 말없이요. 신은 제나라 신하를 담당하겠습니다. 노장공은 우울했다. 과인이 경계 밖에 나가는 것은 제나라에게 동맹을 빌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다시 한번 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도 그대는 능히 설치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내 그대를 데리고 가리다. 드디어 노장공은 조말과 함께 떠났다. 노장공과 조말이 갓땅에 일러보니 제왕공은 이미 흙으로 단을 쌓고 기다리고 있었다. 노장공은 사람을 보내 먼저 사죄하고 동맹을 청했다. 제왕공도 사람을 보내 서로 회견할 날짜를 통지했다.
어느덧 서로 회견할 날이 됐다. 이날 제왕공은 용맹한 장수와 씩씩한 군사를 단아래 늘어세우고 청기, 홍기, 흑기, 백기를 동서남북 사방에 세우고는 각기 대를 나누고 각기 장관과 통령을 두고 중선추로 하여금 지휘하게 했다. 그리고 7층 단의 층계마다 장사를 세우고 환기를 잡혀 파수하게 하고 단 맨 위에는 대왕기를 일면로 세웠다. 그 대왕기엔 방백이란 두자가 뚜렷이 수놓여 있었다. 또 그 곁엔 큰 북이 걸려 있었다. 이런 건 왕자 성부가 맡아서 통솔했다. 그리고 단 중간에다 향탁을 베풀었다. 그 외에 저주반과 오구와 희생을 담을 그릇과 사표라는 기울을 늘어놓았다. 이런 건 스풍이 맡아서 주장했다. 또 양편엔 반점을 놓고 금진과 옷가를 뒀다. 이런 건 시인 수초가 맡아서 보살폈다. 단 서쪽에 세운 두 석주의 검은 소와 백마가 메어 있었다. 도인은 장차 두 짐승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건 사포 여가가 맡아서 보살폈다. 동가가는 빈이 되어 개하에 서고 관중은 상이 되어 개상에 섰다. 그 기상이 10분 정연하고 엄숙했다. 제완공의 전령에 의해 노장공이 당도하자 제나라 장수가 말한다. 노와 귀국신하 한 사람만 단에 오르시고 그 나머지 사람은 단 아래 십시오. 이에 조말이 갑옷을 입고 손에 대금을 잡고 노장공 곁에 바짝 붙어서서 단 위로 올라갔다. 노장공은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제왕공의 위세에 눌려 떨었다. 그러나 조말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다. 실로 장수다운 기상으로 계단을 밟고 점점 올라간다. 중간에 동가가가 앞으로 나서며 조말에게 주의한다. 오늘날 양국 군우가 기쁨으로 회견하는 마당에 양편 상이 서로 예로서 도우미언을 어찌 흉기를 가지고 올라오시오. 청컨대 그 대검을 버리시오. 이 말을 듣자 조말은 두 눈을 딱 부릅뜨고 동가가를 노려보는데 양쪽 두 눈꼬리가 모조리 찢어져 올라갔다. 조말의 무서운 표정에 동가가는 기가 질려 뒤로 물러섰다. 그자 노장공과 조말은 다시 걸음을 옮겨 계단을 다 올라갔다. 양국 군우가 서로 대하자 각기 통호의 뜻으로서 인사를 나누었다. 이윽고 북소리가 3번 일어났다. 북소리를 따라 제왕공과 노장공은 향탁을 향해 절했다. 스풍이 검은 소와 백마의 피를 오구에 가득 담아 무릎을 꿇고서는 두 군우에게 사표라고 맹세하기를 청했다. 바로 이때였다. 조말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엔 제왕공의 소매를 움켜잡았다. 조말의 표정은 노기가 등등했다. 참으로 심상치 않은 순간이었다. 관중이 급히 자기 몸으로 제왕공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묻는다. 대본은 누구시오? 조말이 눈 하나 깜짝 않고 대답한다. 우리 노나라는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아 위기를 겪었소. 들으니 귀국은 약한 자를 돕고 쓰러지는 자를 붙들어 일으키기로 회를 했다는데 어째 우리 노나라를 위해선 도무지 염려조차 않으시오. 관중이 급히 묻는다. 그렇다면 대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오?
제나라는 스스로 강한 것만 믿고서 약한 자를 속이오. 그래서 지난날에 제나라는 우리 노나라 문양 땅을 빼앗았소. 오늘날 청하노니 귀국은 우리 주공에게 그 땅을 돌려주시오. 그러면 즉시 사표라는 맹세를 하겠나이다. 관중이 곧 제한공을 돌아보며 아랜다. 주공은 노나라 요구를 허락하소서. 제한공이 웃으며 대부는 안심하오. 과인은 문양 땅을 돌려드리겠소. 그자 조말은 대검을 놓고 스풍을 대신해서 희생의 피를 담은 오구를 두 군우에게 바쳤다. 두 군우는 함께 그 피를 입술에 바르고 맹세했다. 조말이 다시 말한다. 관중은 제나라 정사를 주장하시니 원컨대 나와 함께 서로 사별합시다. 제완공이 선뜻 하필 우리 중부와 맹세할 것이 있으리오. 과인이 그대와 함께 맹세하리다. 하고 하늘의 해를 가리키며 문양밭을 노나라에게 돌려주지 않거든 태양이여 이 사람을 벌하소서. 하고 맹세했다. 조말은 희생의 피를 입에 바르고 제왕공에게 제배하고 칭사했다. 이에 양국 군우는 술을 나눠 마시고 서로 환담하고서는 동맹을 마쳤다. 양국 군우의 회견이 끝나자 왕자 성부와 모든 사람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들이 제왕공에게 불평한다. 즉시 노를 잡아와 크게 꾸짖는 동시 조말의 버릇을 가르칩시오. 우리는 조말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완공은 정색하며 과인은 이미 조말의 요구를 승낙했다. 필부도 한번 약속하면 신의를 지키거든 항차 군으로서야 더 말할 것이 있으리요. 그대들은 다시 그런 말 말라. 하고 모든 사람을 제지했다. 이튿날 제완공은 다시 공간에다 주연을 베풀고 노장공과 잔을 나누며 서로 기뻐한 뒤 각기 작별했다. 제완공은 노장공을 전송하고 즉시 남비의 읍제에게 명하여 문양밭을 노나라로 반환시켰다. 옛사람이 이를 논한 것이 있다. 동맹을 강요하기 위해 침범했으나 제왕공은 상대를 속이지 않았다. 조말이 가히 수건을 갚았지만 제왕공은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바로 제나라가 모든 제후를 거느리고 천하 패권을 잡게 된 원인인 것이다. 또 후인이 실로써 이 일을 읊은 것이 있다. 높고 높은 폐업의 기상이 동쪽 노나라를 삼켰으니 한자루 칼로 어찌 항거할 수 있으리요. 신과 의로서 모든 영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찌 문양의 한 조각 땅을 아끼리요. 또 조말이 제한공과 대결했기 때문에 후세 사람으로부터 중국 협객의 시조로 추앙된 것을 시로 읊은 것이 있다. 숲처럼 무장한 군사들이 둘러섰는데 칼 짚고 단 위에 올라선 그 의기장이 크도다. 3번 패한 수치를 하루아침에 씻었으니 조말은 천추 협객의 시초가 되었도다. 천하 모든 제후는 가 땅에서 제, 노, 두 나라가 동맹했다는 경위를 듣고서는 모든 제완공의 신의를 공경했다. 이에 위, 조 두 나라도 사자를 제나라로 보내 사제하고 동맹을 청했다. 그러나 제완공은 송나라를 친 뒤 다시 기일을 정하고 대회를 열기로 그들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제완공은 사자를 주로 보내 왕실에 고했다.
소공이 왕명을 어기고 전번 회하던 중간에 돌아갔으니 청컨대 왕건을 보내주시면 함께 송나라를 쳐서 문제하겠습니다. 주례왕은 대부 선멸에게 왕군을 거느리고 가서 지금과 함께 송나라를 치도록 분부했다. 제나라가 거사한다는 기별을 받고 진, 조, 두 나라도 군사를 거느리고서 송나라를 치기로 작정하고 전부 선봉이 되기를 자원해왔다. 예, 제왕공은 관중으로 하여금 먼저 일군을 거느리고 전방에 가서 진, 조 합세하게 했다. 그리고 제완공은 친히 습붕, 왕자 성부, 동과가 등을 거느리고서는 대군을 통솔하고 출발했다. 이리하여 제나라 연합군은 상구 땅에 모였다. 바로 이때 주리왕 2년 봄이었다. 지난날의 일이었다. 관중에게 사랑하는 한 첩이 있었다. 그 첩의 이름은 청이었다. 청은 원래 종리 땅 태생으로서 고금 경사와 문학을 달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혜가 출중했다. 원래 제완궁은 여색을 좋아해서 어디고 출행할 때는 궁중 회빈들을 많이 거느리고 갔다. 그래서 관중동 출행할 때면 곧잘 청을 데리고 나섰다. 그날 관중은 청과 함께 수레를 타고 남문 밖으로 나갔다. 약 30리쯤 가서 관중은 요산 밑에 일렀다. 한 들사람이 짧은 바지 후옷을 입고 부서진 삿갓을 쓰고 산 밑에서 소를 놓아 먹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솥불을 두드리며 무슨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관중이 지나가며 수레 속에서 그 사람을 내다보고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이에 관중은 수레를 멈추고 사람을 시켜 술과 음식을 그 사람에게 갖다 주게 했다. 그 둘 사람이 술과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말한다. 내 상군 중부를 만나보고자 하노라. 음식을 갖다 준 사자가 대답한다. 우리 상국의 수레는 이미 지나가셨소. 둘 사람이 머리를 끄덕인 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상군에게 전해다오. 무슨 말이오? 그러니까 그 들사람은 넓고 넓구나 백수요. 이 말을 듣고는 사자는 급히 관중의 수레를 뒤쫓아갔다. 그리고 사자는 관중에게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다. 관중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청에게 물었다. 청이 아랜다. 첩이 듣자오니 옛날에 백수시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에 넓고 넓구나 백수여. 많고 많은 송사대로다. 군우 오시와 나를 부르시니 내 장차 자리에 안정하리라. 하연즉 그 들사람이 벼슬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관중은 이 말을 듣자 크게 깨닫고 즉시 수리를 멈추고 하고는 사람을 시켜 그 들사람을 불러오도록 했다. 들사람은 소를 몰고 촌집으로 가려다가 마침 사자가 와서 전하는 말을 듣고는 관중과 만나기 위해 따라갔다. 들사람은 사자를 따라 관중에게 읍할 뿐 절하지 않았다. 관중이 그 들사람을 유심히 보고서는 먼저 묻는다. 성명이 누구시오? 나는 위나라 들사람으로서 성은 영이며 이름을 척이라 하오. 상군이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선비를 예의로서 대한다 하기에 항상 사모하던 배라. 그러므로 산 넘고 물 건너 제나라까지 왔다가 요행이 이곳에서 뵙게 됐으나 실은 소목이는 촌사람에 불과하오. 관중은 그 들사람의 배운 바를 여러 가지로 물어봤다.
영척의 대답은 관중의 문질에 청산 유수처럼 막히는 데가 없었다. 관중이 크게 탄식하며 말한다. 호골이 진흙길에서 곤욕을 당하고 계시니 만일 이끌어주는 자가 없으면 어찌 스스로 그 참다운 재질을 나타낼 수 있으리요. 우리 주공께서 군사를 거느리시고 뒤에 오시니 수일 안으로 이곳을 지나가시리다. 내 소신을 써서 그대에게 주리니 그대는 우리 주공이 지나실 때 이 소신을 바치고 폐하하시오. 그러면 우리 주공께서 반드시 그대를 높이 등용하시리다. 관중은 말을 마치자 곧 서신을 써서 봉한 뒤 영척에게 내주고 떠나갔다. 그 이튿날도 영척은 여전히 요산 밑에서 소를 먹였다. 그런지 사흘이 지났을 때 제왕공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곳을 지났다. 영척은 전날에 다름없이 짧은 바지에 흰옷을 입고 떨어진 삿갓을 쓰고 맨다리로 길가에 서서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제왕공이 탄 여가 가까이 왔다. 이에 영척은 솥불을 두드리면서 노래했다. 창낭의 물에 하얀 돌은 빛나는데 그 속에 길이 적반이나 되는 잉어가 있도다. 아직 요순의 선의를 만나지 못해서 짧은 바지 호도시 종아리를 가리지 못했도다. 저녁 무렵부터 소를 먹여 한밤중에 이르렀으니 밖은 길고 더뎌 언제라야 아침이 될꼬. 제왕공은 영척의 노래를 듣자 이상히 생각하고 좌우 사람에게 분부했다. 저 사람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좌우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 제왕공이 묻는다. 그대 성명은 무엇인고? 성은 영이며 이름은 척입니다. 제왕공이 정색하고 꾸짖는다. 너는 한갓 소먹이는 사람으로서 어찌하여 시국과 정사를 풍자하느냐? 신은 비록 소인이지만 어찌 시국을 기롱할 리 있겠습니까? 지금 천자께서 위에 계시고 과인이 모든 재우를 거느리고 천자를 도와 이제 백성은 각기 그 소업을 즐기고 초목도 봄빛에 혜택을 받고 있다. 요순시대도 이보다는 낫지 못하였으리라. 그런데 요순시대를 못 만났다 하고 또 밤만 길고 아침이 아니라고 노래했은즉 시국을 풍자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영척이 정색하고는 대답한다. 신이 비록 좋은 사람이나 아직 선왕의 정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시 요순시대의 일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10일마다 한 번씩 바람 불고 5일마다 한 번씩 비가 내려 백성은 밭을 갈아먹고 우물을 파서 마시며 자기도 모르는 중에 임금의 법을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기강은 떨치지 않고 교화는 실행되지 않건만 걸핏하면 요순의 세상과 다름없다고들 하니 소인은 참으로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요순시대엔 백관이 발음으로 제후들이 복종하고 사방에 오랑캐는 물러가고 천하는 태평하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믿고 노하지 않아도 자연 위엄이 섰다고 하더이다. 그런데 오늘날 군우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한번 거사함에 송이 맹회를 배반하고 두 번 거사하여 노를 겁박하고 강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군사는 쉴 새 없고 백성은 피로하고 재정은 어지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소업을 즐기고 산천초목도 혜택을 받고 있다 하시니 소인은 그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겠습니다. 또 소인이 들은 바 요나라 임금은 그 아들 단주에게 위를 전하지 않고 순에게 전하를 전했건만 순은 받지 않고 남아에 피했으나 모든 백성이 달려가 억지로 받들어 모셔
하는 수 없어 제위에 오르셨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군우는 형을 죽이고 나라를 차지했으며 천자를 방패 삼아 모든 제후를 호령하니 소인은 아직도 요 임금이 순 임금에게 천하를 양도한 풍습을 오늘날 세상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제왕공이 대로하며 부르짖는다. 필부의 몸으로서 어찌 그 말이 이다지도 공손하지 못할꼬. 냉큼 저놈을 끌어내어 참아여라. 좌우 군사들은 즉시 영적을 끌어내어 결박하고 칼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영척은 추호도 안색을 변하지 않았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옛날 폭군 걸은 충신 용방을 죽였고 주는 비간을 죽였다. 오늘날 영척은 죽지만 그들과 함께 장차 이름이 천추에 빛나겠구나. 수풍이 늠름한 영척을 보고는 제헌공에게 아랜다. 저 사람의 기상을 본즉 죽음에 임했건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심상한 목자가 아닌 듯합니다. 주공은 속히 그를 살리소서. 제왕공은 즉시 생각을 고치자 노기가 씻은 듯 사라졌다. 좌우에 다시 명해 그 결박을 풀도록 했다. 그 아이는 잠시 그대를 시험했을 따름이라. 그대는 진실로 훌륭한 선비인저. 그저 영척은 품속에서 관중의 서신을 내어 바쳤다. 제완공이 그 서신을 뜯어보니 하였으되 신이 군명을 받잡고 출사할세 요산에 일러 위나라 사람 영척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서목이는 목자의 무리가 아니며 진실로 당세의 인재입니다. 주공은 마땅히 그를 머무르게 하고 도움을 받읍시오. 만일 그가 다른 나라에 가서 등용되면 다음날 후에도 소용없습니다. 제왕공이 다 읽고서는 황망히 묻는다. 그대는 이미 중부의 서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즉시 과인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영척이 대답한다. 신은 듣건대 어진 군우는 사람을 골라 쓰고 어진 신하는 주인을 골라서 섬긴다고 하더이다. 만일 군우께서 바른 말을 싫어하고 아첨하는 것만 좋아하사 오로지 노기로서 신을 대하셨다면 이 영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상국의 서신을 내놓지 않았을 겁니다. 제왕공은 크게 기뻐하며 곧 뒷술에 타오 하고 명했다. 제왕공은 도중에서 영척을 얻고 종일 행군하다가 저문 뒤에야 하차하고 군사를 쉬게 했다. 제왕공이 횃불을 밝히도록 하고 속히 의관을 준비해라. 분부한다. 시인 수초가 묻는다. 주공께서 의관을 찾으시니 영척에게 벼슬을 주시려 하십니까? 제왕공이 대답한다. 그러하노라. 수초가 못마땅한 듯 아랜다. 우리 제나라에서 위나라까지는 과히 멀지 않습니다. 어찌하사 사람을 보내 그 사람의 경력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가 과연 어진 사람이면 그때 벼슬을 줘도 늦지 않습니다. 제왕공이 정색하고는 대답한다. 그 사람은 활달한 인재다. 소소한 범절에 구애될 성격이 아니다. 혹 그가 위에 있을 때 조그만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조사까지 하고서 벼슬을 주면 그의 영광이 빛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버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인물이다. 너는 일체 잔말을 말라. 그날 밤에 제완공은 영척을 대부로 삼고 관중과 함께 국정에 참석하게 했다. 이에 영척은 의관을 받고 있고는 제왕공 앞에 나가 사언했다. 여몽이 싫었어 이 일을 읊은 것이다. 짧은 바지에 호옷 입은 소먹이는 가난뱅이가 요수는 만나지 못하고 제왕공을 만났도다. 솥불을 두드리면서 부르던 노래도 끝났으니 이는 문왕이 강태공을 얻은 것과 같도다.
드디어 제왕공은 군사를 거느리고는 송나라 경계에 일렀다. 그곳에 이미 진선공, 조구와 주장공, 사고가 먼저 와 있었다. 곧 뒤따라 주에서 선자가 왕군을 거느리고 왔다. 그들은 서로 회견하고 장차 송나라 칠 일을 상의했다. 영척이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주공이 천자의 명을 받고 이제 모든 나라 제후를 규합했으니 위서로서 이길 생각은 마시고 덕으로서 이기도록 합시오. 신의 어리석은 소견엔 굳이 군사를 진격시킬 것이 아니라 비록 신이 재주는 없으나 성성공에게 가서 언변으로서 이를 성취시키고 오겠습니다. 주왕공은 크게 기뻐하며 군사들은 송나라 경계를 쳐들어가지 말고 각기 영체를 단속해라 하고 명령했다. 그리고 영척에게 송나라에 갔다 올 것을 허락했다. 영척은 조그만 수레를 타고 수명의 종자를 거느리고는 곧 휴양에 가서 성성공을 배웁고자 청했다. 이에 성성공이 대숙피에게 묻는다. 영척이란 자가 와서 과인을 보겠다고 하니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대숙피가 대답한다. 신이 듣건대 그는 소를 치던 촌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후가 새로 등용해서 벼슬을 준 사람입니다. 반드시 뛰어난 구변이 있을 겁니다. 즉 이번에 온 것은 우리를 설복하려는 것입니다. 성성공이 묻는다. 어떻게 대우할꼬? 주공은 그를 불러들이되 예의로서 대하지 말고 동정만 봅시오. 만일 그가 부당한 말을 하기만 하면 신을 들어 올려 신호하겠습니다. 주공은 다만 무사에게 명하사 그를 사로잡아 수금에 버립시오. 그러면 제후의 계책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성성공이 머리를 끄덕인다. 무사를 불러 과인을 시위하게 하여라. 이윽고 영척은 큰 옷에 큰 띠를 두르고는 앙연히 들어와 성성공에게 읍했다. 그러나 성성공은 단정히 앉았을 뿐 답내도 않았다. 영척이 얼굴을 들어 길이 탄식한다. 위태롭구나 송나라여. 성성공이 놀라 묻는다. 과인의 자기가 상공에 이르렀고 모든 제후의 우두머리에 있는데 몹시 위태롭단 말인고. 영척이 도리어 묻는다. 군우께서 스스로 옛 주공과 비하면 어느 쪽이 더 어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성공이 대답한다. 주공은 성인이시라. 과인이 어찌 성인과 견줄 수 있으리요? 영척이 말한다. 그 옛날 주공이 계셨을 때 주나라는 가장 왕성했습니다. 천하는 태평하고 사방에 오랑캐도 복종했건만 그런데도 주공은 도포악발하고 어진 선비를 등용했습니다. 이제 국가는 망하다시피 되고 군웅들이 힘으로 다투는 때를 당하여 군우는 이대나 그 임금을 시살한 이 송나라를 계승하고 옛 주공의 법을 본받고자 노력 중이십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선비 앞에 몸을 낮추시고 오히려 선비들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셔야 할 것이오늘 이제 망령되어 자기를 자랑하고 크게 높이어 어진 사람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이런 나그네마저 멸시하시니 비록 충언이 있을지라도 어찌 군우의 귀에 들어갈 리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위태롭지 않은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성성공은 크게 놀라 자기도 모르는 중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과인이 군이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군자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소이다. 그러니 선생은 과도히 험을 마시오. 이때 대숙피는 성성공이 영척의 말에 감동하는 걸 보고는 여신 옷띠를 들어 신호했다. 그러나 성성공은 대숙피를 돌아보지도 않고 영척에게 묻는다.
선생이 이렇다 오셨으니 장차 과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리요? 영척이 정색하고 대답한다. 천자가 권세를 잃으심에 모든 제후의 마음도 각히 흩어져 임금과 신하 사이 한계가 없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선 임금을 죽이고 위를 뺏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제후께서 천하의 혼란을 보시다 못해 왕명을 받고 천자를 위해 모든 제후와 동맹하셨으니 그때 군우께서도 회에 참석하사 비로소 군의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군우는 즉시 회에서 이탈하고 또 동맹을 배반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도 군우의 위는 정해지지 않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엔 천자께서 혁연히 진노하사 특히 왕신을 보내시고 제후에게 명하여 송나라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군우는 전날에 이미 왕명을 배반했으며 또 장차 왕군과 항거하게 되었은즉 아직 싸우진 않았으나 신은 이미 승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송성공이 묻는다. 그렇다면 선생의 의견은 어떠하오? 영척이 아른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말할진대 군우는 한다발의 패백을 아끼지 마시고 제후와 회견하시고 동맹합시오. 그러면 위로 주나라 신하로서의 예의를 잃지 않을 것이며 밑으론 가히 제후와 기쁨을 나눌 수 있으니 무기와 군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송나라를 태산처럼 안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성공이 걱정한다. 과인이 한때 실수로 동맹하는 회를 끝까지 안 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제후가 군사를 거느리고 왔으니 어찌 우리의 패백을 받으리요. 영척이 아른다. 우리 제후는 관인 대도하사 사람의 허물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시며 또 지난날의 일을 끝까지 미워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 일례를 들어 말하면 그때 노나라가 맹해에 오지 않았건만 그 뒤 갓 땅에서 노 양국이 동맹을 맺게 되자 제후는 지난날 빼앗았던 문양의 밭까지 모조리 노나라에게 돌려줬습니다. 이에 비하면 더구나 군은 맹해 때 참석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후가 어찌 패백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성공이 다시 묻는다. 장차 무엇으로 패백을 삼으면 좋겠소? 제후는 원래 예의로서 이웃나라와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한다발의 포로 패백합시오. 반드시 부고의 기물을 보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송성공은 크게 기뻐하고 사자로 하여금 영척을 따라 제군에게 가서 강화를 청하도록 했다. 대숙피도 영척의 정대한 말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물러갔다. 이에 송나라 사자는 제완공에게 가서 배하라는 뒤 지난 일을 사죄하는 동시 동맹을 청합니다 하고 백옥 10쌍과 황금 1000일을 바쳤다. 제완공이 대답한다. 전자의 명이 있을 뿐이라 과인이 어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요. 이는 반드시 왕신이 왕께 가서 아랜 후에라만 결정할 수가 있소. 제완공은 송나라가 바친 금과 옥을 왕신인 선자에게 주어 송나라 뜻을 천자께 전하도록 했다. 선자 제완공에게 속삭인다. 진실로 군우께서 송나라를 용서하시려면 그대로 천왕께 가서 아뢰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제완공이 머리를 끄덕이고는 다시 송나라 사자를 불러 분부한다. 그럼 송우가 친히 천자께 가서 수뢰하도록 하오. 그렇게 하면 다시 맹할 기일을 통지하겠소. 송나라 사자는 돌아갔다. 선자도 제완공과 작별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제와 진, 조, 세 군우도 각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뒷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화해를 보라.